여유로운 노후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 성공한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서윤이라고 합니다. 남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죠. 능력 있는 남편, 부유한 시댁, 서울 근교의 그림 같은 전원주택까지. 누가 봐도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대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늘 이름 모를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우연히 들려온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의 흐느낌에 이끌려 방문을 열었을 때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원래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늘 늦게 퇴근했고 집에 와서도 제게는 건성으로 인사만 하고 서재로 직행하기 일쑤였죠. 겉으로는 젠틀하고 어디서든 친구와 동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저와는 날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한 남자들은 다 바쁘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특히 출장을 핑계로 늦게 들어오거나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지친 얼굴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남편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친정어머니는 여자는 참고 살아야 집안이 평안하다고 가르치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좋은 며느리, 남편에게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이 집에는 시어머니 박 여사님 외에 10년 넘게 일해오신 김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말수가 적고 조용히 당신의 일만 하셨고 가끔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어주시는 게 전부였죠. 저는 아주머니가 정성껏 차려주시는 식사와 깔끔하게 정돈된 집안 덕분에 큰 짐을 덜 수 있었기에 집안의 어른처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후 저는 김 아주머니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친밀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비밀이 뒤섞인 듯한 아주 이상한 거리감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엄격한 박 여사님의 성격 때문에 아주머니가 위축된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 아주머니가 늘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차마 말하지 못할 비밀을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또다시 밖에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넘었고 쌀쌀한 가을비가 기왓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마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죠. 민준 씨가 나간 지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래층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양이 소리나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귀를 기울여 보니 분명 울음소리였습니다. 슬픔을 억지로 참으려 애쓰지만 끝내 터져나오는 애달픈 흐느낌이었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집안에 복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었죠. 울음소리는 복도 끝 김 아주머니가 주무시는 작은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죠.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한밤중에 저렇게 서럽게 우시는 걸까? 평소에 힘든 내색 한 번 없으셨는데 불안감과 호기심에 이끌려 저는 살며시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침대에 주저앉아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있는 김 아주머니의 모습뿐만 아니라 남편 민준 씨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아주머니 옆에 앉아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위로하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그 눈빛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복잡했습니다. 연민과 걱정, 그리고 저를 소름 돋게 하는 무언가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준 씨가 왜 여기에? 분명 일이 있다며 나갔는데 왜 한밤중에 가사 도우미 방에 있는 거지? 그리고 김 아주머니는 왜 남편 앞에서 저토록 서럽게 우는 걸까? 수천 가지 가설이 머릿속을 스치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어가 따지고 싶었지만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어두운 복도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세차게 뛰었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언제 방으로 돌아왔는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한 얼굴로 제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 또 잠설쳤구나.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키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죠. 어젯밤 일에 대해 묻고 싶었고 진실을 캐내고 싶었지만 그 대답이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낼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의심을 마음 깊숙이 숨겼지만 그날 이후 남편을 예전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와 김 아주머니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습니다. 두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다정한 접촉은 없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마주칠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며 조심스럽게 떠보려 했지만 그녀는 늘 어색한 미소와 충혈된 눈으로 제 질문을 피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한편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집안의 이상한 기류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무심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의 사건은 마치 굳게 닫혔던 문을 살짝 열어준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이 저택의 벽 뒤에 감춰진 어두운 진실을 엿보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무엇을 마주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이것이 거센 풍랑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를 볼 때마다 김 아주머니 방에 앉아있던 그의 모습과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이상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왜 남편이 그 시간에 그런 상황에 거기 있었을까? 어쩌면 아주머니에게 힘든 일이 생겨 그저 위로해주러 간 것뿐이라고 수없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그 말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의 울음소리에는 단순한 슬픔이 아닌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와 민준 씨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저는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민준 씨는 여전히 태연하게 제게 생선살을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자기 많이 먹어.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그랬듯 상석에 앉아 근엄한 표정을 짓고 계셨죠. 박 여사님은 저희 부부의 사생활에는 별 관심이 없으셨고 오직 집안이 잘 정돈되어 있는지에만 신경 쓰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떠보기로 마음먹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래층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던데 누가 우는 것 같았어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쓱 쳐다보시더니 태연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마 김 아주머니가 가족 생각나서 그랬겠지. 고향 떠나 일하는 사람들이 밤 되면 서러워 우는 건 흔한 일이야. 며느라기는 신경 쓰지 말거라.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무언가를 애써 피하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그때 민준 씨의 눈빛이 순간 멈칫하더니 황급히 고개를 숙여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려 했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민준 씨가 출장을 간다고 할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지만 가방 안에 아무 서류도 들어있지 않은 날이 많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미행을 해볼까 생각도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진실이 너무나도 끔찍하다면 제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오후 거실을 정리하다가 시누이인 미나가 통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미나는 원래 성격이 직설적이라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죠. 그때 미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똑똑히 제 귀에 들렸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민준 오빠가 그 아주머니 엄청 챙긴다고. 올케 언니가 알면 난리 날 텐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떨려 테이블 위에 컵을 떨어뜨리고 말았죠. 미나는 깜짝 놀라 저를 돌아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셨어요? 그냥 친구랑 통화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저는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심이 가득했지만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언제부터 이 집에서 저만 모든 것을 모르는 외부인이 되어버린 걸까요? 밤이 깊었지만 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서 고른 숨을 내쉬며 잠들어 있었고 저만 홀로 뒤척였습니다. 머리셔 속에서는 김아주머니의 흐느낌과 미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참다 못해 물이라도 마시려고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 방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의 걸음을 멈췄습니다. 박 여사님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습니다. 내가 신신당부했잖니. 서윤이한테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걔가 알게 되면 이 집안 조용할 날 없을 거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는 다른 목소리. 그건 바로 김 아주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저도 이렇게 계속 버티는 건 죄책감에 너무 두렵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말이 칼날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민준 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이 일에 관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대체 저에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잠든 민준 씨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사랑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난 7년간 아내로서 이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하고 인내해왔는지, 시댁 식구들의 온갖 눈총을 견뎌왔는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저를 이런 상황에 빠뜨리는 걸까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김 아주머니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피했고 잠을 못 자 퀭한 얼굴의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민준 씨를 훔쳐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죠. 민준 씨는 여전히 태연한 척했지만 우리 사이의 냉랭함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려 할 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김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그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그날 밤 왜 우셨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왜 아주머니 방에 있었던 거죠? 김아주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죠. 사모님, 저는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황급히 몸을 돌려 자리를 떠났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들만 남겨둔 채로요. 그날 밤 저는 이 집에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비밀은 민준 씨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김아주머니 모두와 관련되어 있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온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르는 척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지도 모르는 진실을 파헤쳐야 할까요? 창가에 앉아 망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결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이 앞으로 닥쳐올 폭풍우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에게 물었지만 답을 얻지 못한 후 제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았고 밥을 하고 청소를 했으며 매일 저녁 남편, 아이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차가운 심연이 자리 잡고 있었죠. 복도에서 들려오는 민준 씨의 발소리나 김아주머니의 방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간할 수 없었죠. 그날 아침이 생생합니다. 박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윤아, 오늘 시장에 일찍 가서 고기랑 생선 좀 넉넉히 사오너라. 주말에 큰 사돈 댁 식구들이 오기로 했다. 제대로 된 밥상 한번 차려야지. 저는 네, 어머님 하고 대답하고 시장 갈 채비를 했습니다. 마당으로 내려서는 순간 민준 씨가 처마 밑에서 김 아주머니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듣기도 전에 제 모습을 본 두 사람은 마치 들키기라도 한 듯 황급히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차마 묻지 못하고 조용히 걸음을 옮겼지만 머릿속에서는 누군가 재촉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서윤아,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는 없어. 전날 밤 시어머니가 아주머니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윤이한테 들키면 안 돼. 걔가 알면 이 집안 조용할 날 없을 거야.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대체 저에게 무엇을 숨기기에 저렇게 심한 말까지 하는 걸까요? 저는 이 집의 며느리인데 진실을 알 권리조차 없는 걸까요? 그날 저는 민준 씨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후에 그는 시내 중심가에 고객과 약속이 있다며 저녁은 먼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는 척했지만 민준 씨가 집을 나선 지 15분쯤 뒤에 낡은 스쿠터를 타고 조용히 뒤를 밟았습니다. 저녁 시간에 도시는 붐볐고 차들은 얽혀 있었지만 저는 앞서가는 남편의 차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갔을까? 민준 씨는 작은 골목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길가의 작은 가게 뒤에 숨어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차에서 내려 그가 늘 말하던 카페나 레스토랑이 아닌 좁은 골목 깊숙이 자리한 낡은 빌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집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저는 틈으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민준 씨뿐만 아니라 김 아주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맞은편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셔야 해요.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가 이렇게 약해진 걸 아시면 안 돼요. 김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습니다. 하지만 난 너무 죄스러워. 민준아. 매일 서윤 씨 얼굴을 보는 게 견딜 수가 없어. 저는 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쉴 새 없이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와 김 아주머니는 대체 무슨 관계일까? 왜 이런 낡은 집에서 만나 저런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걸까? 소란을 피울까 두려워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심장이 마구 뛰었죠. 집에 돌아와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배신당하고 모든 것에서 소외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이 일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라기보다는 우리 가족과 관련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방으로 들어온 그는 멍하니 앉아있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기, 왜 그래?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묻고 싶었고
내가 다 봤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그냥 피곤해서 라고 겨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스치는 걱정. 그러고는 조용히 씻으러 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회피가 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박 여사님의 태도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주 주시했고 말 속에 뼈가 있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며느라기, 집안일은 적게 할수록 머리가 편한 법이다. 여자가 현명하게 화목을 지켜야 오래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무언가 알아챘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걸까? 아니면 은근한 경고일까? 그 와중에 시누이 미나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미나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이 집에는 올케 언니가 절대 알아서는 안 될 비밀이 있거든. 제가 무슨 말이냐고 물으려 하자 미나는 황급히 목소리를 바꾸며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에이, 농담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눈빛 속에서 온 가족이 저에게 숨기려는 어떤 진실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결혼 초 민준 씨가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지켜줄게.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게. 그런데 지금 저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눈물 가득했던 김 아주머니의 눈빛, 저에게 숨겨야 한다던 시어머니의 엄격한 목소리, 미나의 의미심장한 말들, 모든 것이 흩어진 조각들처럼 보였지만 서서히 어두운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실이 너무 오래 숨겨지면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겁니다. 뿌리까지 파헤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가족을 깨뜨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시 한번 김 아주머니에게 접근해서 진실을 말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녀의 눈물 속에 해방되고 싶은 죄책감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저를 고통스러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문을 열게 될 것이며 동시에 제 결혼 생활에서 가장 끔찍한 날들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침묵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약일 때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집을 둘러싼 거짓과 비밀은 점점 더 저를 옥죄어 숨막히게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말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김 아주머니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낡은 기왓장에 떨어지며 구슬픈 소리를 냈죠.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절에 가셨고 미나도 친정에 갔으며 민준 씨는 아침 일찍 일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저와 김 아주머니 단둘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이 마주할 기회이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니 아주머니가 등을 구부린 채 나무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그 앙상한 뒷모습에 안쓰러움과 씁쓸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이 집에서 수많은 변화를 지켜봤지만 단 한 번도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집에 아무도 없는데 저랑 얘기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더니 이내 시선을 떨궜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며 말했죠. 네, 사모님, 말씀하세요. 저는 맞은편에 앉아 있어 저를 피하려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아주머니 방에서 남편과 함께 있는 걸 봤어요. 아주머니가 서럽게 우실 때요. 그리고 어머님이 아주머니에게 저한테 진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아주머니, 저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제발 무슨 일인지 전부 말씀해 주세요. 김 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당황했습니다. 손을 너무 심하게 떨어 다듬던 나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려는 듯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엌은 정적에 휩싸였고 밖에서는 빗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길게 한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드리면 사모님께 더 큰 고통만 드릴 뿐이에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터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더 이상 숨기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의심 속에서 사는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어요. 김 아주머니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수십 년을 묻어두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숨길 수가 없게 되는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눈물 젖은 얼굴을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저는 사모님이 생각하시는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에요. 저와 박 여사님은 사모님이 이 집에 오시기 훨씬 전부터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민준이는 그녀의 말은 문이 열리는 소리에 끊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고 문지방에는 민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주머니를 번갈아 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형용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떨리고 있었죠. 한마디도 더 하지 마세요. 김 아주머니는 얼어붙었고 눈물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가 저와 진실 사이에 거대한 벽을 세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절망에 찬 목소리로 떨며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왜 아주머니 말을 막는 거예요? 내가 뭘 알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민준 씨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두 주먹을 꽉 쥔 채 한참을 침묵하다가 억센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달라질 건 없어. 당신은 그냥 아내, 엄마로서의 본분만 다하면 돼. 그 말은 칼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내가 당신한테 뭐예요? 아내예요. 아니면 자기 가족의 일에 끼어들 자격도 없는 외부인이에요. 민준 씨는 돌아섰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저와 아주머니를 부엌에 남겨둔 채로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김 아주머니가 다가와 떨리는 손을 제 어깨에 얹으며 속삭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하지만 그 사과가 제 마음속에 퍼져나가는 상처를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한번 쳐다보셨는데 그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경고 같았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떠들었지만 저는 그녀 역시 무언가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 옆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밥을 뜨면서 아무 맛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후 저는 홀로 발코니에 앉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진실이 숨겨져 있고 민준 씨와 시어머니 그리고 김 아주머니 모두가 그 비밀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영원히 외부인으로 남길 바랐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마음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그것만이 저를 이 악몽에서 구해줄 수 있으니까요.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리고 저는 진실이 밝혀진 후 이 가족이 결코 예전과 같을 수 없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저지당한 후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결심이 싹 텄습니다. 김 아주머니에게 직접 들을 수 없다면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심지어 미나까지 저에게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숨기려 할수록 저는 더더욱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와 며느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들의 작은 몸짓, 눈빛, 교환, 하다만 말 한마디까지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길을 더듬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작은 빗줄기 하나라도 발견하면 쫓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민준 씨는 이틀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차가 대문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곧장 옷을 갈아입고 아이를 지인에게 잠시 맡긴 뒤 몰래 뒤를 쫓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출장이 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민준 씨의 차는 고속도로로 향하지 않고 여러 골목을 빙빙 돌았습니다. 저는 들키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죠. 마침내 그의 차는 좁은 골목 끝에 있는 낡은 빌라 앞에 멈췄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제가 그와 김 아주머니를 목격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저는 긴장감에 온몸이 떨렸고 심장이 가슴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 그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작은 창문 너머로 민준 씨와 김 아주머니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가까이 앉아 있었고 표정은 모두 무거웠습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민준 씨는 손을 뻗어 위로했죠. 그 순간 또다시 날카로운 칼이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 들어가고 싶었지만 이성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그들은 부인할 것이고 저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거야. 증거가 필요해. 내 귀로 직접 들어야 해.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간신히 분노를 억누르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을 순진하게 믿던 예전의 서윤이 아니었죠. 앞이 낭떠러지일지라도 저는 진실을 향한 길에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 저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한 눈으로 저를 살폈습니다. 저는 밥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몇 마디 대답만 했죠. 미나는 여전히 농담을 던졌지만 가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이 집의 모두가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피곤하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불을 끄자마자 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척이는 소리와 아주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단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 다음 날 저는 김 아주머니에게 접근할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녀가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찍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아주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제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다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단서라도 하나 주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정할 수 있겠어요. 김 아주머니는 굳어버렸습니다. 떨리는 손에서 국자를 놓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녀는 바람처럼 스치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저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이 집안이 산산조각 날 거예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이 집이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매일 지옥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와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그녀는 온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만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님께 직접 여쭤보세요. 그분만이 말씀하실 권리가 있으세요. 그 말에 저는 찬물을 뒤집어 쓴 듯 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었던 겁니다. 그 날카롭고 엄격한 분이 오랫동안 이 집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워두셨던 거죠. 가장 큰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집안일을 마치고 보니 시어머니가 거실에 홀로 앉아 염주를 돌리며 무언가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머님,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차가운 눈빛이 저를 훑었습니다. 저는 떨렸지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큰 비밀을 숨기고 계시다는 걸 알아요. 제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진실이든 감당할 수 있어요. 더 이상 이런 의심 속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희미하게 비웃었습니다. 며느라기, 때로는 적게 아는 게 더 편하게 사는 길이다. 진실이 밝혀지면 너만 더 고통스러워질 텐데 정말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집 며느리가 된 지 7년이에요. 저는 제 본분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여전히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면 제발 저를 영원히 외부인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박 여사님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짧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이 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니.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일어나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거실에 홀로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마침내 진실의 문턱에 닿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온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사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을 들은 후 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이 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니. 그 말은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떨림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집안은 늘 그랬듯 평온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죠. 민준 씨는 출근했고 박 여사님은 거실에 앉아 염주를 돌렸으며 김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분주했습니다. 모두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연극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미나가 모두 집을 나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어머님,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의심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어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무겁게 내려앉는 듯 했죠. 며느라기, 이 일은 내가 수십 년간 숨겨온 것이다. 나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한 번 입을 열면 이 가정이 무너질까 두려워서. 하지만 네가 이토록 원하니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겠구나. 저는 숨을 죽이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다. 네가 이 집에 오기 전 그 사람은 원래 이 집 사람이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저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 사람이었다니요. 그게 무슨.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슬픔이 스쳤죠.
그 사람은 민준이의 생모다. 그 말에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보다가 조용히 나무를 씻고 있는 김 아주머니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의 생모,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김 아주머니는 내 먼 친척 동생이었다. 집이 가난하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어서 내가 친동생처럼 데리고 와 키웠지.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내가 내 시아버님과 결혼했을 때 그 아이도 우리와 함께 살았다. 그리고 큰 사고가 있었고 그 아이는 비밀을 안고 떠나야만 했다. 몇 년이 지나서야 내가 집안의 평화를 위해 가사도우미라는 이름으로 다시 데려온 것이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비밀이 뭔가요? 그녀는 저를 보며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얘야, 민준이가 너에게 무관심한 게 아니다. 그 아이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있고 그 상처는 김 아주머니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너에게 차마 알리지 못했던 게다. 제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봤던 모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김 아주머니를 향한 민준 씨의 죄책감 어린 눈빛, 아주머니의 한밤중 눈물, 저에게 어떻게든 숨겨야 한다던 시어머니의 당부. 모든 것이 조금씩 명확해졌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반만 아는 건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진실을 알아야 제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염주를 꽉 쥐었죠. 마침내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싶다면 오늘 밤 김아주머니를 만나거라. 내가 모든 걸 말하게 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약속해야 한다. 무슨 말을 듣든 평정심을 잃지 말고 이 집을 소란스럽게 만들지 않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했죠. 약속할게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였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온통 다른 곳에 가 있었죠. 시간이 흐르는 것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진실이 두려우면서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여사님은 저를 당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에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박 여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허락한다. 다 털어놓거라. 더는 숨기지 말고. 김 아주머니는 떨면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고 목소리는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처럼 메어 있었습니다. 사모님, 사실 민준이는 제 아들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귀가 멍멍해졌으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제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죠. 저는 더듬거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곡했습니다. 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고 고통스러운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는 끝없는 심연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아들이에요. 김 아주머니의 그 한마디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터진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떨리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이 가빠졌으며 머릿속은 수백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저는 민준 씨가 박 여사님의 외아들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진실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죠. 김 아주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 이야기는 제가 3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두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사모님께서 알게 되셨으니
전부 말씀드려야겠지요. 이 한을 무덤까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쓰며 속삭였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모든 걸 알아야겠어요. 김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그녀가 18살이었을 때 가난했던 집안은 부모님마저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먼 친척 집에 얹혀 살아야만 했죠. 바로 그때 박 여사님의 남편, 즉 제 시아버님께서 마음씨 착하고 인정 많은 분이라 그녀를 불쌍히 여겨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녀는 은혜를 갚기 위해 집안일을 도우며 그분을 친오빠처럼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한순간의 실수로 그녀는 시아버님의 아이 민준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9, 세상 물정을 알기엔 너무 어렸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그때 박 여사님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가 없었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분노는 온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굳게 감은 두 눈은 마치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여사님께 아이만은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반대하셨지만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셨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시댁의 호적에 올려 박 여사님의 아들로 키우기로.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를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멀리 떠나야만 했습니다. 거기까지 말하고 그녀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죠. 그동안 제가 보았던 모든 눈빛과 눈물의 근원이 바로 이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박 여사님이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뼛속까지 증오했었다. 우리 부부를 망신시키고 나를 이런 기구한 처지로 몰아넣었으니까. 하지만 피덩이 같은 아이를 보니 차마 버릴 수가 없더구나. 불쌍했다. 그래서 내 마음속 분노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지만 내 친아들처럼 키웠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 씨는 아무것도 모르나요? 김 아주머니는 슬픔에 잠긴 눈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민준이는 박 여사님이 친어머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먼 친척, 나중에는 가사도우미일 뿐이라고요. 민준이가 박 여사님을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칼로 베는 듯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평생 침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준 씨가 김 아주머니를 보던 그 낯선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낯선 여자를 보는 남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도 모르는 혈연으로 묶인 무의식적인 감정이었던 겁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아주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민준 씨가 방에 있었던 건 김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민준이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엄마라고 한 번 불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저를 미워할까봐, 이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민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녀가 우는 것이 안쓰러워 옆에서 달래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마음속 고통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의심과 고뇌가 한순간에 풀렸지만 진실은 상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외도를 마주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 숨겨져 온 한 가족의 비극과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소리가 쉰 듯했죠. 며느라기, 이 일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 안다. 하지만 내가 한 모든 것은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내 아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도,
가문이 망신당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고충은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도 더는 거짓 속에서 살 수 없어요. 민준 씨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는 제 남편이고 제 아들의 아버지예요.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건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박 여사님은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통곡하며 두 손을 모으고 애원했습니다. 사모님, 제발. 그냥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민준이가 알고 저를 미워하느니 차라리 제가 모든 고통을 안고 살겠어요. 저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한쪽에서는 평생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어머니, 김 아주머니의 슬픔에 대한 연민이 솟구쳤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편 민준 씨에 대한 책임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고통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에 돌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과 함께 계속 숨길 것인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는 민준 씨의 손을 잡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김 아주머니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곤히 잠든 남편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쌍했습니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 가정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했지만 평생을 거짓된 진실 속에서 살아왔으니까요. 엄마라고 부르는 사람은 자신을 길러준 분이었고, 친어머니는 가사도우미 신분으로 곁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는 과연 어떨까? 그 충격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조용히 돌아누워 남편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를 깨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그가 속고 살지 않도록. 하지만 김 아주머니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민준이가 알고 저를 미워하느니 차라리 제가 모든 고통을 안고 살겠어요. 저는 몸을 떨며 차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아주머니를 미워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버리려 하지는 않을까. 다음 날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던 민준 씨가 멍하니 있는 저를 보고 물었습니다. 자기, 왜 그래? 며칠 전부터 계속 이상해. 나한테 뭐 숨기는 일 있어? 저는 깜짝 놀라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차를 타고 떠났고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무거운 마음에 잠겼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언제 말해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아주머니에게 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용히 말했죠. 아주머니, 저는 정말 민준 씨가 불쌍해요.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살았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파요.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모님,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민준이가 알게 되면 저를, 이 집안 모두를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냥 저 혼자 고통받게 해주세요. 저도 울음을 터뜨렸지만 마음은 더욱 괴로웠습니다. 저는 민준 씨뿐만 아니라 아주머니도 불쌍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고 늙어서까지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는 고통을 짊어져야만 했으니까요.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시누이 미나가 무심코 던진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 오빠, 요즘 너무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는지 계속 멍하네. 저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정말 그의 얼굴은 전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역시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그도 자신을 둘러싼 이상한 분위기를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떠보았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생각이 많아 보여요.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어요? 민준 씨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저를 안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좀 힘들어서 그래.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진심이 아니었죠. 저는 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제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증거를 더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고에 있는 박 여사님의 낡은 서랍장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서류들 사이에서 낡은 사진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박 여사님과 시아버님, 그리고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젊은 시절의 김아주머니였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제 서랍 깊숙이 보관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을 밝힐 부적처럼. 하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모든 믿음을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이 가족이 산산조각 날까봐. 그날 오후 민준 씨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저를 발코니로 불러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죠. 서윤아, 가끔 우리 집에 뭔가 이상한 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 마치 내가 그분께 뭔가 빚을 진 것 같은 기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미 보이지 않는 혈연의 끈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단지 진실을 모를 뿐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죠. 여보, 만약 언젠가 당신에 대한 아주 큰 진실을 알게 된다면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요? 민준 씨는 저를 돌아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이 알면서 나한테 말 안 해주는 거라도 있어. 저는 당황해서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한번 물어본 거야.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한참 쳐다보다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마음속 불안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겉으로나마 평온을 지키기 위해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민준 씨가 진실을 알도록 말할 것인가. 저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진실은 스스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박 여사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이 진실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니. 김 아주머니의 애원하는 눈빛, 민준 씨의 초췌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각할수록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여자일 뿐인데 어떻게 세 사람의 비극을 제 어깨에 짊어질 수 있을까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알게 되는 날이 온다면 제발 저를 미워하지 말아줘요. 저는 그냥 당신이 진실된 삶을 살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 진실이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 저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은 숨길 힘이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낡은 사진을 발견한 후 제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증거로 간직했지만 동시에 끔찍한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김 아주머니의 젊은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제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모든 것이 저를 숨막히게 하는 소용돌이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준 씨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그는 종종 멍하니 앉아 있었고 김 아주머니를 볼 때면 눈빛이 먼 곳을 향했습니다. 한 번은 식사 중에 무심코 아주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기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늘 거리를 두던 그였는데 말이죠. 그 순간 박 여사님이 그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찌나 엄격했던지 식탁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깨달은 듯 황급히 젓가락을 내려놓고 어색하게 웃으며 상황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에도 혼란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부엌을 정리하고 있을 때 민준 씨가 낡은 종이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그것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이것 좀 봐. 낡은 서랍에서 찾았는데 이상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출생증명서였고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를 얼어붙게 한 것은 어머니 칸에 박 여사님이 아닌 익숙한 이름 김순자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고개를 드니 민준 씨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불안이 스쳤습니다. 서윤아, 너희 일하라. 왜 서류상 어머니 이름이 김아주머니야? 저는 당황해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끌어안고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김아주머니의 애원과 박 여사님의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제 한마디가 이 가정을 산산조각 낼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마 서류가 잘못됐나 보죠. 옛날엔 행정 처리가 엉망이었잖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요. 민준 씨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돌아섰지만 저는 그의 마음에 이미 균열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저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더니 불쑥 입을 열었습니다. 서윤아, 어쩌면 내가 김아주머니에게 느끼는 이상한 감정들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어쩌면 그분이 정말로. 저는 깜짝 놀라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여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요.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민준 씨는 침묵했지만 그의 무거운 숨소리는 그가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 민준 씨는 갑자기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쭤볼 게 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박 여사님은 멈칫했고 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미나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를 쳐다봤고 김아주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손을 떨었습니다. 민준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출생증명서에 왜 어머니 이름이 김순자로 되어 있습니까? 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제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훑고 지나가 민준 씨에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디서 찾았느냐? 창고 낡은 서랍에서요. 민준 씨가 대답했습니다. 시선은 어머니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박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염주를 꽉 쥐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말했습니다. 옛날 서류는 종종 오류가 있단다. 신경 쓰지 말거라. 민준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류요? 오류인데 하필 김아주머니 이름과 똑같다고요?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가 달래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식탁에 울려 퍼졌고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저는 박 여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여전히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서류가 어떻든 널 키우고 사람으로 만든 건 바로 나다.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말거라. 민준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압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 제 친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은 모두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미나는 창백해져서 더듬거렸습니다. 오, 오빠, 무슨 말이야?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진실이 터져나올 순간이 아주 가까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 씨는 식탁을 떠나 밖으로 곧장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쫓아가며 불렀습니다. 여보, 기다려요.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고 차에 올라타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멍하니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몇 번을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말없이 앉아 계셨고 얼굴은 굳어 있었으며 김 아주머니는 기진맥진할 때까지 울었습니다. 저는 두 여인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한 사람은 시어머니로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숨겨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친어머니로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제 남편 민준 씨는 지금 끔찍한 심리적 폭풍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가 돌아오는 날 모든 비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이며 이 가족은 원하든 원치 않든 적나라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내내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집을 나갔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텅 빈 집안은 고요했지만 김아주머니의 흐느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실 소파에 미동도 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눈은 퀭했고 손으로는 계속 염주를 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시어머니 역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비밀을 지켜온 습관이 그녀의 입을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민준 씨도 의심하고 있어요. 조만간 돌아와서 모든 걸 밝히라고 할 거예요. 그때도 어머님과 아주머니가 침묵하신다면 그는 더 큰 상처를 받을 거예요. 박 여사님은 눈을 뜨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며느라기,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느냐. 말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민준이가 알게 되면 우리를 원망할 테고 이 집안은 산산조각 날 게다.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침묵이 우리 가족을 붕괴 직전으로 몰고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그녀가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쯤 민준 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해숙했고 얼굴은 초췌했으며 잠을 못 자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죠. 민준 씨는 김 아주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누구세요? 김 아주머니는 온몸을 떨며 또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당황해서 막으려 했습니다. 민준아, 무례하게 굴지 마라. 하지만 민준 씨는 억센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눈빛이 맹렬했죠. 어머니, 저 이제 다 컸습니다. 어머니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제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자 저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아주머니가 온몸을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내 친엄마다. 그 말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준 씨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온 집안은 김아주머니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박 여사님은 입술을 떨며 굳어 있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충격에 빠져 입을 막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지만 그는 뿌리쳤습니다. 극도의 혼란에 빠진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서윤아, 너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그 질문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그렇다고 솔직하게 고백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당신이 충격받을까봐 차마 말하지 못했어요. 민준 씨가 목이 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럼 다들 알고 있었는데 나만 30년 넘게 속고 살았던 거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 위의 모든 것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떨면서 뒤에서 그를 껴안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당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제발 아주머니 설명이라도 들어봐요. 바닥에 엎드린 김 아주머니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간헐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운명을 거스를 힘이 없었다. 내 어머니는 그때 막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기에 널 그분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 나는 단 한순간도 죄책감을 잊은 적이 없다. 네가 그분을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언젠가는 네가 날 알아봐 주리라 믿었다. 민준 씨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에는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침묵했어요? 왜 저를 거짓 속에서 살게 했어요? 아주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비겁해서 네가 날 미워할까 봐, 네가 날 엄마로 받아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그때 박 여사님이 일어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민준아, 나를 원망하려거든 하거라. 하지만 이 사람을 탓하지는 마라. 이 사람을 떠나게 하고 침묵하게 만든 건 바로 나다. 가문이 망신당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너는 이 사람의 핏줄이지만 동시에 내 아들이기도 하다. 내가 널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다. 밥 한 술, 잠자리 하나까지 내 모든 사랑을 쏟아부었다.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가 들렸죠. 민준 씨는 고개를 들어 두 여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럼 저는 대체 누구입니까? 누구를 엄마라고 불러야 합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흐느낌과 창밖의 빗소리만이 들려왔을 뿐 저는 남편을 꽉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와 우리 아들은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에요. 단지 하나의 진실을 더 알게 된 것뿐이에요. 민준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묻고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그가 인생 최대의 충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사랑, 배신감, 감사,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코니에 앉아 담배를 연거푸 피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있었죠. 그에게 이 진실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웠습니다. 이 상처가 영원히 흉터로 남아 우리 가족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까봐. 새벽의 첫 햇살이 비칠 때 민준 씨가 저를 돌아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내가 저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너와 아이는 내 곁을 떠나지 마. 저는 그를 꽉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을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한 줄기 믿음이 싹 텄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이 몰아쳐도
사랑과 유대감이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날들이 험난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고 이 집안에 누구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운명의 밤 이후 집안의 평화는 사라졌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온 집안을 짓눌렀죠.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나는 고개를 숙인 채 오빠의 눈치만 살피다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말이 더 없어지셨습니다. 손에 쥔 염주를 어찌나 빨리 돌리시는지 염주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김 아주머니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 갔습니다.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민준 씨를 쳐다보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의 침착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말수가 줄었고 얼굴은 늘 굳어 있었습니다. 밤에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발코니를 서성이는 그의 발소리와 연달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 라이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는 마치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사람처럼 저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준 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든 걸 듣고 싶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그 말에 모두가 멈칫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민준 씨는 두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진실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한숨을 쉬었고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알겠다. 네가 원한다면 모든 걸 말해주마. 너는 김 아주머니의 친아들이다. 네, 아버지의 한순간 실수로 태어났지. 나는 그때 막 결혼해서 아이가 없었다. 분노했지만 핏덩이 같은 널 보니 참아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 친자식처럼 키웠다. 그리고 그 사람을 떠나보냈지. 민준 씨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30년 넘게 저는 거짓 속에서 살았던 거군요. 박 여사님은 떨었습니다. 네가 손가락질 받는 걸 원치 않았다. 가문이 망신당하는 것도 너도 이해해야 한다. 나는 널 내 핏줄처럼 사랑했다. 지난 세월 동안 밥 한 술, 옷 한 벌, 학비 한 푼까지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쏟아부었다. 너는 내 자랑이었다. 김 아주머니는 흐느끼며 간헐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를 용서해다오. 엄마가 잘못했다. 엄마가 비겁해서 침묵했다. 하지만 너는 내 아들이다. 내 핏줄이야. 민준 씨는 눈을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는 소리쳤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면 왜 평생 제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살게 하셨어요? 왜 제가 길러주신 분께 은혜를 갚는 동안 친어머니는 모른 척하게 만드셨어요? 그 말에 두 여인은 통곡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김 아주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저는 남편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 이해해요. 하지만 박 여사님의 양육의 은혜와 친어머니의 고통도 생각해 주세요. 두 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신 거예요. 민준 씨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죠.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길러주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를 키워주신 은혜를 부정하지 않아요.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해요. 당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낼 수는 없어요. 박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민준 씨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기다리마. 민준 씨는 다시 김아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 아직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 너무 혼란스러워요. 김 아주머니는 통곡하며 아들에게 손을 뻗으려다 그가 거부할까 두려워 다시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불러도 괜찮다. 그저 날 미워하지만 말하다오.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방 안의 공기는 너무나 무거워 각자의 거친 숨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나는 구석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도 먹먹해졌습니다. 한 가족, 세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가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방에서 자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늦도록 처마 밑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조용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가 뿌리 없는 나무가 된 것 같아. 수십 년간 어머니가 있고 가정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는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여보. 그저 다른 방식의 사랑이었을 뿐이에요. 박 여사님은 강인한 방식으로, 김 아주머니는 조용한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셨어요. 어쨌든 당신은 두 분의 아들이고 제 남편이며 우리 아들의 아버지예요. 당신은 잃은 게 아니라 얻은 거예요.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는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온 가족 앞에 서서 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이 가정이 무너지는 건 원치 않습니다. 박 여사님, 김 아주머니, 두 분 모두 제 어머니이십니다. 앞으로 화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여사님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 불러주다니. 저 역시 옆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화해를 위한 첫걸음은 내디딘 셈입니다. 민준 씨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고통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행복은 완벽함이 아니라 상처를 용서하고 화합할 줄 아는 데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저는 언젠가 이 가족이 폭풍우를 지나 진정한 평화를 되찾을 날이 오리라 믿었습니다. 민준 씨가 박 여사님과 김 아주머니 모두를 어머니로 인정하고 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적어도 더 이상 절망적인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았음에도 서로를 좀 더 진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피하거나 집을 나가지 않았죠.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 오래 앉아 있곤 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히 설거지하는 김 아주머니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때로는 박 여사님을 보며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의 마음속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는 가족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저를 발코니로 불렀습니다. 그는 그곳에 앉아 있었고 며칠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생각을 많이 했어. 처음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 아무것도 잃지 않았더라. 나는 두 분의 어머니가 있어. 한 분은 나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나를 길러주셨지. 누구도 선택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나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할 줄 믿었어요. 원망만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아물 수 있어요. 그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 속에서 저는 평화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을 보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셨다면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소리치고 마음 아프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박 여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얹었죠. 아들아, 난 널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다. 그저 네가 진실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이렇게 꿋꿋한 모습을 보니 이제 마음이 놓인다. 민준 씨는 김아주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망설임이 남아 있었지만 목소리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고생 많으셨다는 거 알아요. 아직은 어색해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쉽지 않지만 앞으로 노력할게요. 이제 그만 우세요.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모두 평화롭게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아주머니는 통곡하며 앙상한 손으로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수십 년 묵은함이 조금이나마 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큰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을 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민준 씨는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는 김아주머니를 더 살뜰히 챙겼고 더 이상 거리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 아침 드셨어요? 건강 잘 챙기세요라고 묻곤 했죠. 그 평범한 한마디에 김아주머니는 늘 눈시울을 붉히며 웃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처음에는 어색해 하셨지만 점차 그 상황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민준 씨와 김아주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미간을 찌푸리지 않으셨죠. 오히려 옆에 앉아 먼 곳을 바라보는 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습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은 눈으로. 미나는 그 사건 이후로 부쩍 어른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속삭이듯 말하곤 했죠. 언니, 정말 충격이었지만 많은 걸 깨달았어요. 오빠도, 엄마도, 아주머니도 다 불쌍해요. 다시는 우리 가족이 흩어지지 않게 할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적어도 우리 젊은 세대는 증오 대신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는 온 가족을 데리고 시아버님 산소에 갔습니다. 묘비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부디 제 두 어머니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도록 지켜봐 주세요. 박 여사님과 김 아주머니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어린 아들을 품에 안고 서서 목이 메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이 모든 풍파를 이해하기엔 너무 어린아이지만 훗날 자라서 자신의 아버지가 용서와 사랑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리라 믿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는 서서히 아물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더 이상 조용히 숨지 않았고 박 여사님도 늘 유지하던 차가운 표정을 거두셨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아 있을 때면 그 눈빛에는 너그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두 분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어머니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부를 때마다 저는 이 집의 행복의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그녀가 제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고맙다. 네, 인내와 너그러움이 아니었다면 이 집은 벌써 산산조각 났을 게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저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에 존경심이 비쳤죠. 저는 이제 그녀가 저를 진심으로 딸처럼 여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충분히 힘든 시간을 겪었으니 이제 남은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숨기거나 거짓 없이 삽시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처마 밑에 앉아 밝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나온 길을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 결국 이 순간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잔인하더라도 사랑과 용서가 있다면 결국 그것을 유대감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민준 씨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 이겨냈어요. 앞으로는 현재를 충실히 살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이 믿음으로 빛났죠. 저는 우리 가족이 마침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우리 가족은 새로운 바람을 맞이한 듯 했습니다. 각자의 마음 속에 남은 상처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비밀에 무거운 짐은 없었습니다. 집은 한결 평온해졌고 때로는 눈물이 섞이기도 했지만 웃음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더 이상 조용히 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일찍 일어나 부엌일을 하셨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눈가의 슬픔도 옅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종종 부엌에 내려와 일을 도우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는 밥 먹다가는 살찌겠어요. 그 단순한 한마디에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시던 박 여사님도 안도하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큰 변화를 겪으신 후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예전처럼 날카롭고 다가가기 어려운 모습은 사라졌죠. 아마 이 짧은 인생에서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일임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저는 종종 시어머니가 김 아주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아주머니의 앙상한 손을 꼭 잡으셨는데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했습니다. 시누이 미나도 부쩍 성숙해졌습니다. 집안일을 돕고 더 이상 철없는 농담을 하지 않았죠. 한 번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겪은 것도 인연인가 봐요. 적어도 이제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게 됐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아니었다면 모든 것이 무너졌을 겁니다. 민준 씨는 가장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듣고 나누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녁이면 더 이상 혼자만의 시간에 빠지지 않고 저와 아들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거나 온 가족이 처마 밑에 모여 앉았습니다. 박 여사님과 김 아주머니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의 눈에서 더 이상 폭풍이 아닌 평온함과 성숙함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저를 데리고 김 아주머니의 고향, 그가 어린 시절 잠시 맡겨졌지만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시골길, 드넓은 논, 파란 하늘. 그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저를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뿌리 없는 나무가 아니었어. 나에게도 고향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랑스러워할 핏줄이 있었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죠. 그의 마음속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아버님 제삿날 온 가족이 함께 제사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향연기 자욱한 제사상 앞에서 민준 씨는 경건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디 먼 곳에서 제 두 어머니의 건강과 우리 가족의 평안을 지켜주세요. 그 말을 듣고
박 여사님과 김 아주머니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역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진정한 하나가 되어 제사상 앞에 엎드렸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외부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풍파든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폭풍 후 뒤에 다시 일어서는 법, 함께 나아가기 위해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가장 어두운 날들을 지나왔고 이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란히 앉은 두 어머니, 남편과 시누이, 마당에서 뛰노는 어린 아들을 보며 마음속에 굳건한 믿음이 차올랐습니다. 미래에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사랑을 잃지 않는 한 우리 가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폭풍 우가 잦아들자 우리 가족의 삶은 새로운 장을 맞이했습니다. 상처가 금세 아물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서로를 가로막는 깊은 구렁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 상처는 우리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겨야 함을 일깨워주는 흉터가 되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는 이제 더 이상 집안일에만 얽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아주머니를 위해 어엿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편안하고 모든 것이 갖춰진 방을 따로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게 말했죠. 서윤아, 이제부터 아주머니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어머니야. 이 집에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 아주머니를 보니 행복과 민망함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 그저 내가 나를 엄마라고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민준 씨는 아주머니를 껴안고 수십 년간 그녀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두 글자를 온전히 내뱉었습니다. 어머니. 그 순간 멀리서 지켜보던 박 여사님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조용히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지만 그 입술은 마치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내 아들이다 라고 되뇌는 듯 했습니다. 미나도 김 아주머니를 아주머니 대신 작은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죠. 뭐 어때요? 엄마가 한 명 더 생겼는데 우리 집 식구가 늘어서 더 좋지. 그 철없는 듯한 말이 오히려 온 가족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고 이내 모두가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말마다 민준 씨는 온 가족을 데리고 김 아주머니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나섰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근원에 대한 자부심이 뿌리 없다는 상실감을 대체했습니다. 한 번은 민준 씨가 아들의 손을 잡고 논두렁에 서서 먼 곳을 가리키며 조용히 말하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여기가 아빠의 고향이란다. 이제 너도 할머니가 두 분이라는 걸, 두 배의 사랑을 받는다는 걸 자랑스러워해도 된단다.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지내셨지만 성격은 한결 부드러워지셨습니다. 아마도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평온을 찾아야 할 때임을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녀는 종종 김아주머니와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한때는 원수 같았던 두 여인이 이제는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시간이 그들의 마음속 거리를 서서히 지워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그녀가 제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아, 내게 정말 고맙다. 내 인내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이 집은 이미 끝났을 게다. 나는 이제 늙었다. 그저 너와 민준이가 행복하게 아이들 잘 키우는 모습 보는 게 내 가장 큰 기쁨이다.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이 지금처럼 평안하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제 마음속 시어머니에 대한 감정은 모든 풍파를 겪은 후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엄격한 분이 아니라
진정한 친어머니처럼 느껴졌습니다. 김 아주머니와의 관계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딸처럼 여기며 가족을 돌보는 법, 행복을 지키는 법에 대해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감사와 평온을 보았습니다. 1년 후 우리 가족은 시아버님의 기일을 맞아 큰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날은 온 친척이 모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사상 앞에서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친척 여러분께 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 김순자 여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를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어머니 박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두 분의 어머니가 계셔서 행복하고 평생 두 분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여사님과 김 아주머니는 서로를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원한이 사라지고 오직 혈육의 정만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남편 곁에 조용히 서서 폭풍우가 지나간 뒤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는 강한 믿음을 느꼈습니다. 그의 제사 이후 우리 가족은 다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짓눌러온 비밀의 무게를 내려놓자 그 자리에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우리 손에 있었고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민준 씨는 더욱 차분하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을 때 조급해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경청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머니 두 분이 대화를 나누실 때면 그는 조용히 다가가 차를 따르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저는 그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박 여사님도 변하셨습니다. 예전의 엄격한 눈빛 대신 보기 드문 너그러움이 자리 잡았죠. 한 번은 손자의 옷을 꿰매시면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밀을 지키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진실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드러내야만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더구나.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인내와 용서를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김 아주머니는 민준 씨의 친어머니로 인정받은 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소리 없이 흐느끼지도 두려운 눈으로 피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아들에게 엄마 소리를 듣고 손자의 손을 잡고 온 가족과 함께 둘러앉는 소박한 행복을 누리셨습니다. 저는 종종 처마 밑에 앉아 기쁨에 겨운 눈으로 미소 짓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결국 하늘이 우리 모자를 다시 만나게 해주셨구나. 시누이 미나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철없고 충동적인 모습 대신 생각하고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제게 말했죠. 언니, 우리 가족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집이었으면 진실이 밝혀지고 다 흩어졌을 텐데 우리는 서로를 지켰잖아요. 언니와 오빠, 그리고 두 분 어머니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이 칭찬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힘든 길을 함께 건너왔는지를 되새겨주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여름날 민준 씨는 온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더 이상의 비밀 없이 함께 떠나는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한적한 바닷가를 선택했습니다. 아침이면 온 가족이 함께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그 옆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두 어머니가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멀리서 보니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점심 해산물을 먹으며 민준 씨가 잔을 들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분 어머니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한 분은 낳아주시고 한 분은 길러주신 덕분입니다. 남은 평생 두 분께 효도하며 살겠습니다. 박 여사님과
김 아주머니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두 분 어머니의 앙상한 손이 서로 맞닿아 꽉 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지스러운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이자 혈육의 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많은 세월의 인내와 눈물이 마침내 가족의 화합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밝은 달이 바다를 비출 때 민준 씨가 저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서윤아,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도 제게 보여줬어요. 사람이 원한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를요. 우리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함께 손잡고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서러운 울음소리도 산산조각 난 비극도 아닌 눈물 속의 미소로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이 한 가지를 깨달으시리라 믿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사랑과 용서는 언제나 가장 강력한 치유제라는 것을요. 구독자 여러분, 모든 풍파가 지나간 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남은 것은 증오가 아닌 사랑과 용서였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가족을 함께 지킬 수 있고 오직 사랑만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입니다. 곁에 있을 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저희에게 더 감동적인 실화를 전할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 공유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저희와 함께 더 많은 분께 인간적인 가치를 널리 퍼뜨려 주시길 바랍니다.